안녕하세요. 일본 이커머스 트렌드 성공을 이끄는 전략들 발표를 맡은 에이들랩 글로벌 사업본부 본부장 이정화입니다. 금일 발표 순서로는 일단 첫 번째로 일본 온라인 시장 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온라인 운영하실 때 인사이트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채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전 과제, 마지막으로 일본인이 설명하는 일본인으로서의 SNS 실제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오늘 심포지움 주제에 맞는 챕터 3과 챕터 5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온라인 시장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이시시장 규모는 22조 7천억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리서치앤마켓이라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4년 26조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일본 온라인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스마트폰 보급률이 87%에 이르렀고, 현금 거래 중심의 일본 사회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로 결제하시거나 페이페이 앱 등을 통해서 결제하시는 것에 점점 친숙해지는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일본 온라인 시장의 특징으로는 C2C 시장 규모가 성장한 것인데요. 코로나 기간에 사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일본 고객들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옥션 같은 데서 그 명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비중도 늘었었고, 한국 마켓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당근마켓 같은 일본에서의 중고거래 성장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C2C, EC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2조 2천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온라인 마켓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고객들이 글로벌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본도 똑같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실 초고속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한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본 고객들 또한 직구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서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온라인 운영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면 오늘 심포지움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시는 것과 마케팅을 하시는 것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스토어를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들 잘 준비하셔서 구축해놓았다고 하시더라도 외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브랜드 SNS 계정을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트래픽을 유입시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황당하리 많지 월에 매출이 굉장히 덜 나오는 브랜드들도 많다라는 거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외부 광고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 트래픽을 가져오시고 브랜드 공식 SNS 채널 등을 운영하시면서 꾸준히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활동들을 유지를 하셔야지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 시 중요한 키포인트들 제가 정말 추려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키워드랑 디자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브랜드사들의 일본 온라인 마켓 진출 업무를 대행을 해드리면서 왕왕 경험하는 경우는 브랜드사에서 인하우스로 한 1, 2년간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면서 상세 페이지를
해보시고 뭐 마케팅도 하셨는데 세일즈가 안 나와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실수랄까 이런 점들이 한국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하셔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하셔서 운영하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아무리 잘 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USP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디자인, 썸네일 디자인은 철저하게 일본 고객, 일본향의 컨텐츠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소구 포인트가 한국 고객 입장과 일본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 관점에서 이 제품의 US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품 키워드를 잘 추출하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SNS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근본적인 일본 소비자들의 검색 행태 변화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셨을 때 사실 전통 모델하고 지금 현재 모델에서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제품을 어떤 어텐션,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져서 기억하고 구매하게 되는 게 이렇게 전통 모델, 이렇게 일직선의 일방향 플로우를 가졌다고 한다면, 최근의 추세는 어텐션과 인터레스트까지는 전통 모델과 차이가 없지만 어떤 구매를 하기 전에, 액션을 하기 전에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서칭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쉐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사이클이 좀 지금 전통 모델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최근의 추세는 고객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구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구글링과 그 다음에 태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된다라는 행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추세는 사실 이거 일본어로 토크루라고 해가지고 틱톡을 통한 토크루 행위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SNS 채널을 어떤 일본 마켓을 운영하실 때 SNS 채널을 반드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채널별로 그 고객들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게 될까에 대한 자료인데요. 사실 이걸 크게 구분하자고 한다면 구글, 야후, 재팬, 마이크로 엣지 같은 검색 엔진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있는 유튜브부터 틱톡까지는 SNS 채널을 통해서 고객이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보를 간단하게 검색하고 습득할 수 있어서 해당 채널을 이용한다라는 답변을 주신 라인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검색 엔진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 엣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비율로 해당 온라인 채널을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는 과정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좀 특징적으로는 X라는 그 구 트위터 채널에서는 높은 비율로 리얼타임 실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서 X라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라는 답변이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여기 표시된 부분이 고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당 채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서칭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X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4개 채널에 대한 자료라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셨을 때 이제 이 3개의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4개의 SNS 채널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4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채널들에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노출되는 정보에 대한 습득,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비율로 해당 SNS 채널에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넣고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팔로우 계정 정보를 얻는다는 이 칸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X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보실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X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셔서 그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그 릴리즈하는 컨텐츠를 습득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사들과 상담을 할 때 브랜드 공식 계정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X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의 어카운트를 통해서 자기 친구 소식을, 자기 지인 소식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채널인데 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 어카운트를 통해 컨텐츠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답변이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친구 어카운트, 인플루언서 어카운트, 브랜드 공식 계정 모두 골고루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 SNS 채널을 선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 진출에 왜 SNS 채널이 SNS 운영이 필수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 이 플로우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 저희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 브랜드 제품을 일본인 분들이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은 고객 인지도를 쌓게 되는 과정,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한번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반복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반복 구매를 통해서 로열티가 높은 팬덤층을 형성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소문이나 리뷰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출을 신장시키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좌측 도표를 보시면 이게 X축이 고객 심리적 측면, 그 다음에 Y축이 고객 행동 측면이라고 봤을 때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레인저 단계라고 해서 브랜드 상품을 알지도 못하고 구매도 안 하고 이런 단계에서 이제 점점 SNS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이렇게 신뢰도를 쌓고 고객 브랜드 제품에 익숙해지는 본딩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측면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해서 한번 트라이얼 했다가 SNS 채널을 팔로우해서 자기한테 오는 프로모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 구매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쌓인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SNS 채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이 플로우를 통해서 SNS 채널을 통해서 매출 신장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SNS 채널별로 서머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할 때 주요하게 활용하는 플랫폼이 이 네 가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4, 5년 정도 일본 마켓 경험하면서 느끼는 바는 물론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 틱톡을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최근 1, 2년 동안 검색 빈도가 일본에서 크게 늘어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켓을 진행할 때도 인플루언서 타겟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본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실시간 정보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크게 두시기 때문에 브랜드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 X 계정을 통해서 매달 있는 플랫폼의 프로모션 정보를 릴리즈 하시거나 아니면 쿠폰 릴리즈 아니면 기프팅 이벤트 등을 홍보하시면서 X 채널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당연히 활용하는 채널이고요.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메가급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나 아니면 PPL 컨텐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본 마켓에서 진출하셔서 성장을 하기 위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재차 강조드리는 부분은 일본 현지화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상세 페이지나 제품 USP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사실 K 컨텐츠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일본 마켓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성장을 많이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극적으로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은 K 컨텐츠를 분명히 선호하시고 K 컨텐츠 때문에 구매하시는 고객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일본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에 해당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일본 1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플레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USP나 상세 페이지 그리고 고객들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쌓아가는 신뢰도 부분은 반드시 현지화가 되어야 되고 일본인 직원들을 인하우스에서 데리고 계신다거나 그렇다면 일본인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어떻게 로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시고 일본 마켓에서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20대 일본 여성으로서 실제 SNS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회사 직원인 이와모토 미유님께서 각 채널별로 베스트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이든랩 이와모토 미우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SNS 채널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스타그램 계정 및 인플루엔서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일본 화장품 C 브랜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 달에 10건 정도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이벤트를 알려주면서 꾸준한 포스팅 하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할 신제품을 먼저 공개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랑 유저한테 제품의 매력을 알려주는 것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라이너를 그릴 때 좀 잘 안 되거나 실패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브랜드에서는 아이라인 세미나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저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제품 홍보도 하는 마케팅 전략을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서 쪽으로는 이 브랜드는 인플루엔서 마케팅 많이 안 하는 브랜드이긴 하는데 해당 브랜드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명품 화장품이나 명품 화장품이랑 비슷하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화장품이랑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화장품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틱톡 계정 및 인플루엔서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일본 화장품 K 브랜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많이 쓸 때가 많았는데 메이크업 수요가 떨어지면서 독자 틱톡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판매 2주 전부터 마이크로에서 메가 인플루엔서를 포스팅을 시작을 했었고 틱톡 효과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효과를 쓰면 화면에서 신제품을 실제로 바르는 듯이 보이고 효과 화면 내에 유니크한 제품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메가 인플루엔서 포스팅을 할 때 같이 스파크헤즈라는 광고를 돌려서 많은 유저 눈에 들어가게끔 한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유지력이 좋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래서 인플루엔서 포스팅을 할 때도 제품 감점 간절을 하면서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콘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라그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수요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유튜브 계정 및 인플루엔서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일본 화장품 D 브랜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공식 계정에서 제품의 소개랑 메이크업 팁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콘텐츠가 많았는데요. 일단 현미용 컨설팅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또한 남성들이 화장품에 요즘 관심이 많아지면서 화장품 가게에 가는 게 너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한 초보자 매뉴얼이라는 콘텐츠가 있었고 이게 남녀 상관없이 가게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서 마케팅으로는 코스메 메인 메가 인플루엔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반응이 좋았던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분이 자신의 의견을 잘 넣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설명을 하면서도 분석을 잘 해주셔서 몰랐던 제품인데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아리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성실하고 꼼꼼한 설명을 해주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다 발라보고 모든 색깔을 각각 비교를 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까지 언급을 하는 게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점, 안 좋았던 점을 해주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트위터 계정 인플루엔서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일단 이 브랜드는 P 브랜드 사례인데요. 트위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포스팅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존 내 이벤트에 맞춰서 포스팅도 했었고 한 달에 많을 때는 30건 정도 포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이벤트 게시물을 올리면서 아마존 이벤트를 알려주는 걸 추가를 해서 아마존 방문 유도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콘텐츠로는 매월 체험당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체험당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인지도 확대랑 매월 꾸준하게 진행해서 유저들 이탈을 방지하고 친화성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서 성공 사례로는 애가짱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솔직 리뷰로 너무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회사에 가서 직접 가격 내고를 해서 역대급 할인으로 큰 매출을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른 분으로는 하우스다스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메이크를 위주로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포스팅을 할 때 루틴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도 믿고 맨날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믿고 사는 분들이 많았다고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인 계정 운영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일본 화장품 S브랜드 사례입니다. 라인 친구 한정 이벤트를 진행했었고 대부분 응모하고 추첨을 하고 추후 발표를 하는데 이 브랜드는 응모 즉시 단점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타시 플러스 이 기프트 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 지인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떤 걸 주면 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겹치지 않게 골라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을 여기가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예산을 맞게 설정해서 조건에 맞게 사람들한테 기프트를 제안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라인 계정 서비스랑 연결을 해서 채팅으로 미연 전문가한테 피부 고민 상담으로 자신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데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재구매까지 이루어져서 더 많은 브랜드들도 마케팅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